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조금 이른감이 있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 온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무역전쟁 관련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얄팍한 지식으로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단순 어떤 예측, 예상 정도인 건데요.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좀 나왔고 혹시 이것이 어떤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인가 라는 어떤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거와 맞춰서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뭐 러시아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뉴스들이 또 있죠. 러시아 증시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에서의 어떤 순환 출자 구조를 깨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쪽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 버퍼럼에서 시진핑의 어떠한 코멘트가 연설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지금 미국 그 나스닥 선물 시장이 계속 1.5% 이상 계속 플러스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시장도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는 코스피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 오늘 시장에서 꽤 많은 어떤 업종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이 만약에 어떤 그 상승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변곡점이 되는 어떤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혹은 업종 중에서 대장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장주. 혹은 이번 주 안에 어떤 대장주들이 어떤 윤곽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럼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은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잠시만요. 지금 밖에 거의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좀 무섭습니다.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처음에 한 4월 3일경쯤에 그래 한 500억, 그죠? 5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중국 상품에 대한 어떤 품목들, 관세 25% 정도의 품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 역시도 질세라 한 500억 정도를 50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미국에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보통 이렇게 무역 그 보복 혹은 무역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보통 같은 관세라든지 어떤 같은 금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잠깐 4월 5일경쯤에 잠깐 쉬는 휴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과 무역 전쟁 상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다. 혹은 협상이라는 말을 먼저 넣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협상의 시간이 이제는 협상 혹은 협력의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했죠. 그 주광야오, 그러니까 그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곧바로 또 다시 미국에서는 판을 키웠습니다. 판을. 그래서 1000억을 더 500억을 얹고 1000억을 얹었습니다. 미국이 판을 키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도 이제 반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수입액.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은 큽니다. 5,500억 달러이거든요. 5,500억 달러. 근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3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1,300억.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어떤 무역 전쟁을 하기에는 사실 게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박에서 계속 더블로 이제 베팅하는 어떤 이러한 방식처럼 썼던 거였고, 만약에 시진핑이 한번 비슷한 금액을 만약에 매겼다면 아마 트럼프는 1,000억 혹은 더블로 간다라고 하면 한 2,000억까지도 무언가를 조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일단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100%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차피 중국이 갖고 있는 베팅 머니는 고갈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 2차까지 어떤 판을 키우는 어떤 무역 전쟁의 모습을 양상을 보였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에 관한 오늘의 그래서 어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은 어쩌면 극적으로 좀 타협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대신에 중국에서 대의명분을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의명분. 대의명분이라고 했던 거는, 그거였죠. 아직까지도, 중국은 개방을 해야 된다. 사실 여전히 개방해야 할 영역이 많다. 라는 그 중국 경제 15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 어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지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우리는 사실 이런 무역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은 아직도 개방할 어떤 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뭐 어떤 협상의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추측을 했었고,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 미국과 같은 배를 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있다면 한국은 사실 미국과 한 배를 타 있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 중국이 그래 우리 대의명분상 그래 뭐 좀 이런 거 이제 무역 전쟁 하지 않고 좀 수입도 많이 하고 관세 같은 거 낮추겠어 미국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대의명분을 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한국에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 이렇게 수출을 할 때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오늘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아포럼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이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하겠다라는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 개혁 개방 의지를 드러낸 듯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글씨가 너무 커서 잘리네요. 보면은 저는 이런 한 이제 코멘트를 좀 기사에 좀 달긴 했는데 트럼프의 어떤 천억불 베팅이 베팅했고 시진핑은 항복했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진핑이 그래 무역 전쟁에서는 내가 졌다. 대신에 패권 전쟁 할 때는 내 면 좀 세워달라 정도의 어떤 제스처를 취했지만 내 면 좀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도 사실 살려줄 수 있으면 좀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주라. 뭐 어쩔 수 없으면 말고 뭐이 정도로 아주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시장에서 나올 악재가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면은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국채 관련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미국채를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던지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다 판다라는 신호는 뭐냐면 뭐 진짜 그런 거죠. 가스통 메고 라이터 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다죽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이고 아마 그것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정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언론에서 저는 요게 좀 재밌었습니다. 보면은 중국 언론에서 미국 압박에 굴복한 것 아냐라는 어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굴복했다라는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타이틀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포기했구나, 항복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어떤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서로를 좀 이용하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변동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금리는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금리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 한동안 금리의 방향성은 유지될 거라는 것이고, 그다음 대신에 11월 중간 선거까지 어떤 이런 트럼프에 의한 변동성은 계속 생길 것이라는 것인데, 그 변동성 중에 하나인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기간 11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4월 달에 한국과 어떤 북한의 회담이 있을 것이고 5월 혹은 6월 초에 미국과 북한의 어떤 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일본이 해방 놓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11월까지 가면서 어떤 미국의 어떤 여론들이 어떻게 갈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무역 전쟁이라는 거 하나가 해소되었긴 했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어떤 모멘텀은 가졌지만 길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은 저의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가 해소된 것이지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여유 있게 무언가를 마음 편하게 풀베팅을 한다거나 주식 비중을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조심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이 꼬리를 내렸냐면 WTO 얘 지금 미가입 상태인데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정말 꼬리를 내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은 좀 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일단 미국 시장, 오늘 밤 미국 시장이라든지 한국 시장의 의미를 조금 좀 관심 있게 봐보자 라는 것이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거 이제 하락이 끝났고 상승으로 갈 거야라고 보는 것이 저는 2,500포인트 라고 코스피 2,5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500포인트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면 지금 보는 화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이고 이 파란색 하나 이렇게 쭉 깔아놓은 선은 12주 이평선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봐도 돼요. 12주 이평선 위에 지수가 혹은 종목이 위에 있으면 상승, 12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혹은 매도, 뭐 이렇게 심플하게 봐도 됩니다. 어차피 원칙이란 것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11주 이평선도 될 수 있고요. 13주 이평선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거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안 된다라기보단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은 우리 시장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요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저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12주 이평선 아래에서 시장이 오랫동안 횡보하면 급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8주에서 한 12주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보통 8주 전에, 보통 시장이 전환할 때는 잠깐 눌릴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12주 이평선이나 어떤 12주나 혹은 10주 이평선에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갈 때는 보통 2에서 4주 안에 다시 회복하면 다시 추세를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주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잠깐 빠졌습니다. 빠지고서 다시 올라갈 때 요 기간의 어떤 통계값이 보면 2에서 4주 안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회복합니다. 그러면 잠깐 조정이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기간이 8주를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거는 일단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수에서는 종목에서는 특히 많이 그러는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12주 이평선에 빠진 지 지금이 1, 2, 3, 4주, 이번 주가 8주 차예요. 8주 차.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드렸고, 드렸고, 이번 주에 좀 회복을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기준선이 상승한 부분도 좀 의미는 있지만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지금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아래에서 좀 이제 있는 것들 이것이 지금 요 정도 250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야지 일단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아래에 이렇게 쭉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러니까 이 고점과 저점 이 절반 가격을 넘지 못하는 이 가격, 이 구간의 어떤 변동성들 혹은 물량들 혹은 실망 매물들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해소되려면 적어도 이 2500포인트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아예 넘어가든지 혹은 아예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예 큰 급락, 그쵸? 아예 지수가 크게 아예 빠져버려서 이 바닥권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정도의 상황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인데 돌파해서 이 매물 벽들을 뚫든지 아니면 아예 급락해서 이 바닥에서 새로운 그날을 찾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횡보 장세가 길어지면 이거는 급락 쪽에 더 신호가 될 수 있다. 근데 통계적으로 4에서 8주 정도 때는 회복을 해줘야지만 다시 갈 수 있는데 오늘이 이번 주가 8주째이다. 그래서 아주 좀 예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의 어떤 연설, 무역전쟁에서 나 꼬리 내렸다, 우리 협의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 해외 지수를 보면 지금 계속 요 부분이거든요.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1% 이상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근데 일단 뭐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의미 있고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일단 보면 일단 저는 나스닥을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나스닥이나 S&P 500을 주의 깊게 보고 뭐 다우도 당연히 뭐 주의 깊게 봐야죠. 근데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나 주간 차트상 S&P 500에서 보면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조지표 일부가 바닥을 잡는 것인가라는 어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한다면 이 전고점들을 뚫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든지 뭔가 돌파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지. 이 전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 이거는 너무 아픈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장 큰 어떤 변동성이 좀 사라졌으니 일단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 시장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한국 시장도 좀 강했고, 좀 보면,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도 보면, 오늘 이렇게 보면, 저가 대비해서, 종가상 보면, 1%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1% 넘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저가로 빠진 거 대비해서 쭉 올린 거 보면 한 1% 이상의 양봉 캔들이 나온 거거든요. 거래량까지 실리고 거래량은 양쪽 다 실렸습니다. 일단 양쪽 다 거래량도 실리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실리는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역시도 거래량이 전일보다 늘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죠?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2,50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 2,500포인트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날의 2,500포인트, 요날이 언젠가요? 3월 22일 이 도치 캔들을 넘어서야지 상승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많은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은 지수가 상승, 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는데 짧게 그렇지만 뭐 긴 어떤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아주 긴 기간이라고 본다면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업종 혹은 그 업종 내의 종목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시장도 같이 꺾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줄 때 어떤 놈들이 지수를 가장 이끌었는가를 봐야겠죠. 똑같이 이때와 같이. 그러면 그것이 한 마디가 됐든 한 어떠한 분기가 됐든 그것이 대장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이 이번 주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좀 관심권에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심플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 주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간 차트로 보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좀 타이트하게 좀 보면 2016년도부터 2년 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은 화학도 있고 전기전자가 가장 먼저겠죠. 전기전자, 화학, 금융도 있고요. 은행 쪽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많이 갔어요. 그죠? 이 정도가 주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눌렸긴 했는데, 길게 보면 잠깐 눌린 거죠. 이것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승한다면 누군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다시 갈지 아니면 새롭게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가 중요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볼게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 뭐 다양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기준 중에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차트 모양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실적의 성장성이 어느 업종이 많은지, 어떤 업종들이 돌아 나가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ETF를 봤을 때 보면 그래도 화학 쪽, 내수, 어떤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쵸?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간 하루 동안에
오늘 혹시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헬스케어 쪽. 오늘 헬스케어 쪽이 강했죠. 그러니까 지수 대비 강한 것들이 강한 겁니다. 지수 대비 강한 것들. 헬스케어 여기 보면 주간 차트 상에서 강하게 이번 주에 4% 정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만 1% 넘게 상승했지만 이번 주에는 4% 정도 상승한 아주 강한 업종 혹은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오가 더 강하죠. 근데 지금 최근 바이오주들은 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실적 좋은 것보다 어떤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바이오를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비중을 싫다거나 뭐 단타를 할 거 아닌 이상은 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도 1.17 이번 주에 4% 정도 상승한 아주 강한 업종으로 볼 수 있고 IT 쪽은 꺾여 있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죠. 만약에 보기 좀 어렵다면 이렇게 보조지표로서 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역시 꺾여 있는 헷갈리면 이 지수와 이것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수와 오실레이터가 꺾여 있는 모습들만 좀 보시죠. 반도체 역시 계속 꺾여 있는 모습, 은행도 꺾여 있죠. 증권도 꺾여 있죠. 건설은 어때요? 이제 시작이죠. 그럼 제가 적어볼게요. 헬스케어 뭐 제약이라고 한 번에 적을게요. 제약,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건설 이쪽이 지금은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 보험은 아니죠. 쭉 빠지죠. 화장품도 이번 주에 한 2% 정도 상승했고 오늘 1.33% 그리고 개수적인 지표들도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 화학은 꺾였고 금융 꺾였고 금융이 바닥에서 자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행 레저는 강하게 가고 있죠. 이것도 뭐 중국 관련한 어떤 그죠? 이쪽으로 좀 엮어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고서 종목은 좀 따로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좀 나죠. 소비재. 그 다음에 철강은 지금 바닥인지 계속 하락이 남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는 없고 일단은 근데 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저희 회사에 상담 온 분 중에 포스코에 6억을 몰빵 투자한 분이 있는데요. 지금이 저점이어서 그런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몰빵 투자가 쉽지 않죠. 일단 심리가 편하지 않죠. 근데 뭐 어떤 오랜 경험이 있다면 뭐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돌아나가긴 하니까요. 하지만 업종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뭐 기계 장비도 아니고 운송까지도 어제 봤었죠. 어제도 운송. 업종이 요 정도네요. 그죠? 자동차는 애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밑에 보면 뭐 생활 필수품도 그냥 소비재로 엮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요 정도만 상승 업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과거의 대장주는 아니었던 게 좀 느껴지죠. 과거의 대장주는 이 안에서 제약 정도밖에 없죠. 제약. 그죠? 제약. 그죠? 그리고 지금 벤처펀드 관련해서
코스닥에 많은 자금이 몰려올 것이다. 근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제약 바이오가 많다 보니 이쪽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 돈이 어느 종목에 어떻게 매수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모펀드라든지 이쪽은 전환사채 쪽에 35% 정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아직까지는 진짜 실제 자금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기대감에서 오를 때가 가장 강하게 오르죠. 왜냐하면 기대감이라는 것은 끝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오른다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의 어떤 끝이 모를 때, 결과를 모를 때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여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더 갈 자리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제약 쪽이 많이 강하다. 하지만 실적으로 좀 추려보면 딱히 몇 종목 없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어떤 모습들이 좀 많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 쪽을 먼저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 이쪽을 좀 이야기할 텐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중으로 좀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은 지금 대장주로서의 어떤 자리가 좀 아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받쳐주는 모습, 메디톡스, 유한양행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 뭐 휴젤도 괜찮은, 그렇죠? 그리고 대웅제약도 아주 강하고 실적까지도 좋은. 시제는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시제는 4만원의 어떤 이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미코제는 이미 추세가 돌아섰고 이 추세가 상당히 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까지만 보면 바이오 쪽은 사실 볼게 애매합니다. 실적 안 좋은 게 수두룩합니다. 실적 안 좋은 게 수두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뭐 대웅제약 이런 쪽은 미리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딱 아까 말씀드린 거 빼고 뭐 딱히 말씀드릴 종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타는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단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부모님한테 추천할 종목을 하나 찾아봐라 라고 하면 애매하다 이거죠. 추천하기가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추세는 살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 볼까요? 이런 종목들 그렇죠? 바이넥스라든지 추세는 다 살아있어요. 휴원수는 좋은 것 같아요. 휴원수는 좋은 것 같고 삼천화제약은 지금 그쵸 살아있지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컨텐츠 쪽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업종에서 실적이 진짜 성장하는 것들 업종이 성장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비중대로 보면 CJCGV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 HQ라든지 J콘텐츠리 그리고 JPI라든지 SM, CJNM 로엔이 변경되었죠. 카카오엠으로. 그리고 YG 나스미디어 한번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는 회사는 훌륭하지만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쇼박스, SMCNC까지는 다 좋아요. 실적이.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비중 큰 거를 좀 매수할 것 같아요. 70%의 비중 CJCGV 정도 뭐 J콘텐츠리
SM, CJ, ENM, U 정도까지는 매매해 볼 수 있겠다. 아는 사람한테 소개해도 그렇게 미안하거나 겁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했죠. 건설 좀 한번 볼까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비중으로 보면 포스코 캠텍은 지금 일단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정일지 하락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심하시고, 현대건설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눌림 혹은 어떠한 어떤 변동은 있겠지만 추세는 이제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중에서 대장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산업도 좋습니다. KCC도 실적 좋고, 이제 이것을 바닥을 잡을지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S건설도 실적이 좋죠. 지금 주간 차트에서 이런 갭이 나오는 게 흔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유지한다면 상당히 많이 좀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성강밴드까지도 좀 좋은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는 조금 꺾여 있는데 이것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지는 조금 한두 주 정도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IS 동서도 이제는 바닥을 잡으려나 아직은 그래도 접근하기는 좀 힘든 종목. 그리고 화장품 쪽을 볼게요. 화장품 쪽을 보면 화장품 역시 실적이 대부분 좋아요. 여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중에서 대장주는 저는 코스맥스라고 보고요. 코스맥스 역시 주간 차트에서 이런 갭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 이 어떤 매물벽을 한 방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도 매수는 했죠. 매수는 한 상황이라서 좀 버티면서 시장이 느리더라도 끝까지 한번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강하죠. LG생활건강 요 정도가 저는 대장이라고 봅니다. 코스맥스, 아모레, LG생활건강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종목으로 봤을 때는 네오팜은 이제는 조금 부담이 좀 됩니다. 부담이 좀 되고, 하지만 보유한 사람들은 홀딩 해야겠죠. 그리고 SK바이오랜드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코스맥스 코리아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요 정도 라인대가 36,000원 정도 대인데요. 이거를 돌파한다면 아주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우라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어요. 연우의 그 용기들, 화장품 용기들의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는 회사이고, 화장품 용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혜자도 있고 영업 이익률도 높고, 그리고 지금 매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우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할까요? 아모레 쪽에 상당한 비중을 뒀었는데 이제는 골고루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이 늘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당히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 수혜를 엄청나게 입을 회사, 연우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레저도 있죠. 레저, 여행 레저의 단연 어떤 대장은 저는 뭐 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이때 강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때 강하게 올라갔던 이 상승분에 소화되는 이 기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조금 눈치 보는 정도, 마음 편하지 않은 정도 구간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대장주라고 봅니다. 하나투어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그리고
제주항공도 강한 종목이라고 보는 정도이고요. TA 정도까지는 대장주라고 봅니다. 롯데관광은 조금 작은 회사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다만 갭으로 점프했다. 그리고 이 매물벽을 한 방에 갭으로 뚫고 올라섰다라는 것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까지는 비중이 많지 않은 소액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다 실적이 좋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소비재도 한번 보면요. 뭐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비중 큰 거대로 좀 보면 여기도 그러니까 겹치는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부분 삼성물산도 지금 좀 기지개를 펴고 있죠. 근데 보면 지금 지분 관련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순환출자 구조를 지금 끊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과거부터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 세계 거의 1등 기업이라고 해도 되겠죠. 삼성이면. 1등 기업인 삼성인데 사실 주주의 어떤 이익보다는 집의 어떤 승계 구조에 더 관심이 많았던 회사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승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를 위한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 개인 투자자들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액면 분할 정도를 보여주면서 지배 구조를 승계 구조를 좀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좋게 보지 않습니다. ROE 역시 꺾였고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름을 가리면 매수하고 싶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불투명하고 그래서 좀 꺼려지는 하지만 차트 모양은 참 멋지게 나온 실적도 멋지고 그 정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소비재들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으로 한번 볼까요? 생활필수품 이거 역시도 조금 화장품 쪽이 이 앞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롯데 쇼핑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 쇼핑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롯데 쇼핑도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운송도 마지막으로 운송까지 보겠습니다. 운송 여기 있는 운송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현대글로비스 사실은 AS 부분에서의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큰 업종 자체가 돌아설까라는 부분이 좀 하나 있고 페노션 정도도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운송이라는 것이 업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현대글로비스 정도가 튀어 올라가긴 해도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본다면 운송 제외하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 화장품, 미디어 컨텐츠, 레저 요 정도. 요 정도가 사실 뭐 중국과 관련된 것들도 보이고 건설, 소비재 여기서 추가한다면 저는 게임주 정도까지 요렇게가 조금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반도체 쪽이 다시 살아난다면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쪽들 혹은 IT 쪽이 다시 살아난다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LG전자는 지금 최근에 추세 자체는 좀 좋지만 지금은 실적도 좋아요. 일단 근데 볼게요. 잠깐 보면 LG전자는 하락할 것 같아요. LG전자는 지금
시장 혹은 뉴스 방송에서는 LG전자 상당히 많이 칭찬하는데요. 저는 일단 LG전자는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락 방향을 하방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딱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한 종목이 아니죠. 한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기는 추세가 달라요. 추세가.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는 지금 위험한 자리인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 봤을 때 내일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저가 종가 자리를 내일 만약에 깨면 매도할 것이고요. 일간 차트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에서 보면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의 이 종가 자리를 내일 오늘의 종가가 13만 9천 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내일 종가가 깨면 매도할 것이고 이 자리를 버티고 다시 반등한다면 홀딩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오늘 좀 두서없게 좀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단 시장에서 무역 전쟁이 일정 부분의 어떤 마무리 혹은 소강 혹은 뭐 완화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 그것이 미국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이번 주에 지수를 잘 보자. 나스닥도 중요하고 코스피도 잘 보자라는 것이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정도 기준선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한국 지수 코스피로 봤을 때 2,500포인트를 넘지 않는 이상 마음을 놓지는 말자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간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꽤 아랫단에서 횡보를 길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8주째인데 8주를 넘어서 버리면 통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변곡점이고 다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간다라고 하면 갈 때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업종이 누구냐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고민을 한 결과 그 업종은 제약과 화장품 그리고 어떤 레저, 뭐 미디어 컨텐츠 혹은 게임,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어떤 뭐 소비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약 중에서 특히 바이오 쪽은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과거에 대장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어떤 반도체 쪽 그렇죠? 이쪽이 갈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 반도체 쪽이 못 간다라고 하면 지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가 이 정도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횡보 구간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이쪽 IT 쪽의 시총이 지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이 못 가면 지수는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못 올리거든요. 그 의미는 지수가 횡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횡보한다라는 모습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월간 차트를 볼게요. 월간 차트로 코스피를 보면 과거에 이런 자리들 이런 횡보 자리가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의 대장주인 반도체 쪽이 전기전자 쪽이 가야 됩니다. 가면서 나머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시장이 오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그죠? 다만 업종들이 달라질 것이고 계좌가 큰 상승은 아닐지라도 길게 보면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한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뭔가 두서없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